오늘 하이리빙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이리빙 사업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 하이리빙 사업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그 충주에 저희 그 누나가 계시는데, 저희 누님과 저희 스포너님이 지인관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놀러 갔다가, 그날 하이리빙 사업 설명회가 있다고 했고, 저녁에 가서 하이리빙 사업 설명,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하이리빙 사업 설명을 들어보게 됐는데, 저는 이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뭐 어떤 유통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사업은 잘 몰라도 우리가 이제 뒤쪽 편에 그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니까 이제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입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사업은 잘 모르지만, 한 추가적으로 한 5, 60만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하이패밀리 정도 되고 하면. 그리고 조금 더 잘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몰랐고, 그리고 다시 제천으로 왔고, 제천엔 그때 뭐 센터나 이런 게 없었고, 그리고 홈미팅, 다른 집 그 아파트 거실에서 홈미팅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이리빙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번 들어보게 됐고, 근데 제가 쭉 들어보면서 손해될 거는 전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하이리빙 사업을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5번 이상은 쭉 들어보셔야죠. 저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이거 손해될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팅에 이제 좀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하이리빙을 제가 쭉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사용을 하지 않지, 하이리빙 쇼핑몰에서 나온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지, 알면은, 이거를 소비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변 분들에게 하이리빙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시는 분들도 늘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늘어가니까 또 수입도 또 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또 나름 또 진행이 또 잘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이리빙 사업을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하이리빙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간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하이리빙 사업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왜 이것인가, 왜 하이리빙 사업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해야 되는 것인가, 왜 지금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리빙 사업이 왜 필요할까요? 예. 자, 하이리빙 사업이 왜 필요할까? 사람들마다 이제 물론 굉장히 좀 다르겠지만, 하이리빙 사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오래 산다는 게, 이 하이리빙 사업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데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평균 기대 수명 추이도 보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몇 세 정도까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 수명의 추이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거의 2위, 일본 다음으로 기대 수명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건 계속 늘어간다는 거죠. 오래 산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뭐, 오랫동안 살면서, 뭐, 자녀들하고도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지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근데 오래 살면서 딱 2가지 정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경제력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받쳐준다면 오래 사는 건 굉장히 축복이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이 2기둥 중에 1가지 정도라도 이 기둥이 무너진다면 그거는 우리가 요즘에 축복받은 노후가 아니고 오래 사는 장수는 곧 재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들도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건강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의 이 시대가 내가 이제 그렇게 살면서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벌어들여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그 퇴직 연령은 점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다녀서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내가 특별한 어떤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스카웃돼서 다른 쪽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린 보편적으로 내가 받던 수입에서 점점 줄어드는, 나중에는 자꾸 이제 최저임금 쪽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은 점점 늘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경제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 조금 짧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가 있어서 한번 이거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물건 살 일이 있으면 매장에 가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주문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렇게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네 문구점, 옷가게 같은 작은 가게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소매업의 종말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의 온라인화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친절한 뉴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입니다. 지난 2분기는 1년 전보다 2.9% 줄었습니다. 2022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최장기간 감소라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북적이던 도심의 밤거리는 활력을 잃어가고 가게 영업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늘어나면서 문구점이나 옷가게 같은 거리의 작은 가게들까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문을 닫은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폐업한 가게들도 눈에 띕니다. IMF 때와 코로나 때는 그래도 사람이 다녔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안 다녀. 패션 1번지로 불리던 동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외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공실률은 12%에 이릅니다. 기존 상권이 허물어지는 사이 소비의 흐름은 온라인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옷가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에서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아파트에서만 소비가 됐다가 이제 지금은 전국구 미국에서도 구입을 하시고 온라인이 오프라인 손님을 뺏는 속도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빨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내 유통업체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온라인화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송도 빨리 오고요. 그만큼 제가 움직여서 가서 뭐 사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학교 앞에 하나씩은 있었던 문구점은 5년 새 약 1,700곳이 줄었고 식료품점도 2,000여 곳이 사라졌습니다. 이커머스 때문에 급격하게 지금 산업 자체 경쟁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상인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요. 가게가 사라지면서 일자리가 함께 없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알바도 쓰고 했어. 근데 이제 못 써.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알바비 없어도 그냥 나오니까. 지난 6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었고 1인 자영업자는 8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급속한 온라인화에 내수 부진까지 더해지며 자영업자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굉장히 자영업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요즘에 현실적으로 다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마 제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도시지만 사람들 계신 곳들이 지금 전국적인데요. 주변 상가에 이렇게 상가임대 붙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어떤 그 사업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살게 되고 어떤 수입은 지속적으로 창출을 해 나가야 되는 시대에 사는 것은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하이리빙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왜 하이리빙 사업일까요? 굉장히 물론 다른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이리빙 사업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이리빙은 일단은 자본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 같은 경우는 물론 나의 이제 그런 노동력으로 일을 하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적게는 수천만 원, 억대 이상의 자본들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 주변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점포들이 많이 비는 이유는 한번 그렇게 투자를 잘못했다가 수천만 원, 억대, 억대 이상의 돈을 들였다가 한번 그 사업이 잘 안 되게 됐을 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하이리빙은 그런 자본이 들어가지 않죠. 하이리빙은 무점포 사업이죠. 아까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지금 결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점포를 두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온라인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프라인을 같이 연결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험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죠.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하이리빙 사업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좋죠. 근데 처음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죠. 그러면 그때는 하이리빙 사업을 안내해 주신 스폰서님의 경험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 나가실 수 있죠. 그러면서 나의 경험을 쌓아 나가고 그리고 또 나의 경험을 넓히면서 또 나와 같이 사업을 하실 분에게 또 나의 경험을 또다시 노하우를 전수해 가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하이리빙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금성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금성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입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연금성 수입이라고 하는 게 무섭죠. 우리가 그게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건 엄청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연금성 수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는데요. 이제 하이리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빙은 보시는 것처럼 96년도 6월에 설립을 했고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 기업이죠. 지금 이 업계도 외국계 업체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은 매출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이리빙은 우리나라 순수 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종 기업이고 그리고 국가대표 브랜드 6년 연속 대상을 받고 있죠. 물론 그뿐만이 아니고 올해 브랜드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자원부 장관상인 한국유통대상도 수상을 했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수상 경력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하이리빙 쇼핑몰이나 아니면 안내해 주신 스폰서님께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6년 연속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았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서 우리 정말 젊은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성과들을 많이 거뒀는데 그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잖아요. 하이리빙 자체가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 업계에서 하이리빙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이리빙이 이제 아까 우리가 유통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제품이 있는지를 보시려면 굉장히 간단해요. 요즘 어플에서 하이리빙 어플 받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에서 하이리빙몰.co.kr 쳐서 보시면 또 아실 수 있고 아니면 하이리빙의 또 책자도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고 자, 우리 이제 이런 하이리빙 쇼핑몰을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 기차와 기차 사이를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서 있는.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이리빙도 그런 어떤 기업들과 회사들과 제조회사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하이리빙에서 다루고 있는 유통을 시켜주고 있는 제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개인용품이나 아니면 세제 종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일반 상품 등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대부분 제품들을 다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도 하이리빙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죠. 뭐 자동차 보험 물론이고 며칠 전에도 저희 소비자분께서 화재 보험을 들으셨다가 한 5년 지나면서 화재 보험이 만기가 되니까 다시 또 연락을 하셔서 화재 보험을 또 다시 가입을 하시고 물론 하이리빙 쪽 통해서 그래서 그분은 다 잘 알고 계세요. 이쪽을 통해서 가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지 그리고 하이리빙 통해서 여행도 가실 수 있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제품이든지 다 연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쭉 나오고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뭐 세제 종류, 비누라든지 이런 개인용품들, 화장지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다양하죠. 하이빙만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화장품 종류들 다 그리고 깔고 주무실 수 있는 매트라든지 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치료기들 이런 건강 관련 제품들 요즘 굉장히 아주 핫한 우리 그 마마라떼 냄비라든지 뭐 차 종류, 커피 종류 이런 제품들, 농산물 다 우리가 집에서 다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하이리빙 쇼핑몰이죠. 근데 이 하이리빙 쇼핑몰이 정말 다른 게 그냥 우리 똑같은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쇼핑몰들이 많이 있는데 하이리빙 쇼핑몰은 추천을 해주게 되면 추천이 곧 수입이 되는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즘에 추천을 해주면 돈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뭔가 추천을 해줘서 혜택을 주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플들은 대부분 추천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틱톡인가요? 그쪽은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만 하면 돈을 몇만 원씩도 막 주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간 좀 맛집이나 이런 식당들을 가보면 거기에서 자기네 그런 그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면 사이다 한 병, 음료수 한 병 주는 이런 것들도 하죠. 이게 하나의 다 추천에 의한 방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올리면 저하고 친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식당이나 그 가게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광고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저에게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하이리빙 쇼핑몰은 96년도부터 이걸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빠른 시점부터. 근데 너무 빨리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언가 추천을 해줬는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추천을 또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점점 그런 또 시대로 변해가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이 하이리빙 쇼핑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추천을 하면 수입이 생겨나는 쇼핑몰이니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35%, 총 매출액의 35%를 수익으로 줘요. 정말 많죠. 이 정도로 많이 주는 곳은 어떤 어플이든 없죠. 근데 35%를 주게 되는데 그럼 저 35%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알고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의 유통 과정들을 조금 보면 35%는 저기에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유통을 보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는 유통이라고 하는데요. 자, 생산자에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광고를 통해서 총판, 도매, 슈퍼 이런 식으로 건너오면서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슈퍼나 이런 곳에서 물건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죠. 사실 이런 방법은 약간 이제 조금 살짝 지금 상태에서 구시대적인 방법들이 돼가는 거고 요즘에는 광고한 제품들을 대형마트,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K마트 아니면 이제 홈쇼핑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들 소비들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당연히 이곳에서는 모든 업체들이 총판이든 도매든 아니면 대형마트든 홈쇼핑이든 적지 않은 유통 마진들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유통 마진을 가지고 가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전에 나왔던 신문을 보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대형마트 마진율이 최고 70%까지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적게는 50%에서. 근데 저기에 보면 백화점은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고 백화점은 한 43% 평균, 대형마트 많게는 70%의 마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걸 신문을 쭉 보니까
백화점은 자기네가 사서 판매를 하는 이 구조가 아니고 위탁 판매인 거죠. 누군가가 가서 맡겨놓고 누군가가 사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마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마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자, 하이빙도 이제 유통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생산자에서 물건들이 만들어져서 하이리빙 쇼핑몰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건너가는데, 하이리빙이 하지 않는 게 있죠.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곳곳에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가져가던 송파이나 예전에 그 유통 쪽에서는 뭐 도매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 이런 쪽에서 가져가던 마진의 총 35%를, 아까 엄청난 마진을 가져가잖아요. 그 중에서 총 35%를 소비자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업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총 35%의 캐시백을 이제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캐시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해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쓰면 되는데, 이 회원가입도 요즘에 어디에 어플도 회원가입을 무조건 해야 되고, 이마트에 가서 회원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회원가입을 하는 이유는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이마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그 조금 주는 포인트 적립을 받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죠. 하이리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하이리빙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의무나 조건은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공직 쪽에 계시는 분들은 투잡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배우자분이나 이렇게 해서 또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죠. 어찌됐든 만 19세 이상 의무나 조건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의 캐시백을 받아오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 35%의 캐시백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나와져 있는 게 캐시백 제도고요. 총 35%를 나눠 놓은 거죠. 자, 이제부터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8월 달이죠. 그러니까 하이리빙 캐시백 제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한 제품의 HP, 하이리빙 포인트의 약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카탈로그를 보면 금액이 있고 HP, CP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HP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8월 한 달 동안에 내가 라면이든 세제든 비타민이든 선크림이든 화장지 이런 것들을 아까 슬쩍 보셨던 것처럼 하이리빙의 쇼핑몰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사용하면 거기에 다 HP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아져서 그 다음 달 18일 날, 그러니까 8월 달에 소비를 했으면 9월 18일 날 마일리지 또는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홍길동이 이렇게 하이리빙 쇼핑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왜냐면 아까 쭉 보셨던 것처럼 우리 집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회원가입이 됐을 때는 뭐 소비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이제 환불 교환 이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AS는, 그래서 하이리빙 쇼핑몰을 알게 됐고, 그래서 홍길동이 한 10만 점 정도 한 달 동안에 소비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만 점은 여기에 보니까 40만 점이 안 돼요. 물론 1000점은 뭐 웬만한 제품 다 넘어가니까 10만 점은 3%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달 9월 18일 날 3,000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 거죠, 홍길동은. 근데 10만 점 쓰고 대략 10만 점은 금액으로 따지면 한 12, 3만 원 정도 되는데, 뭐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당연히 또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천에 있는 이마트에 갔다가 영수증을 직접 받아서 한번 봤어요. 이마트는 얼마 정도의 캐시백을 해줄까 해서 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36,540원 제가 결제를 했더니 36원 해줘요. 0.1%. 우리가 주유를 할 때도 대부분 포인트 카드를 이렇게 같이 주시죠. 그래서 주유할 때는 얼마 정도의 그 포인트를 주나 해서 제가 주유를 하면서 5만 원 정도 했더니 얼마를 해주냐면 보시는 것처럼 65원 해줘요. 그런데 하이리빙은 내가 한 12, 3만 원, 그러니까 10만 점 정도 구매를 했더니 3,000원. 일반 마트, 그러니까 이마트나 이런 쪽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약 30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근데 홍길동은 이렇게 소비를 해봤더니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시중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하고 또 AS적인 부분들도 좋고 그래서 홍길동이 그런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캐시백 자체도 많고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이제 추천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좋아서 나만 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줬을 때는 더 큰 혜택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주변에 동생, 친구, 지인에게 하이리뷰 쇼핑몰을 추천해 주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어플들도 추천해주고, 요즘은 쿠팡도 추천을 해주잖아요. 쿠팡을 추천해주면 쿠팡에서도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이 동생, 친구, 지인에게 이렇게 하이리뷰 쇼핑몰을 추천을 해줬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다 같이 어차피 다 집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만 점씩 썼다고 지금부터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친구, 지인도 아까 홍길동이 10만 점 썼던 것처럼 이분들도 10만 점을 쓰니까 캐시백 제도에 의해서 6%가 안 되니까 3%의 적용을 받죠. 그래서 3,000원씩을 이렇게 돌려받게 돼요. 자, 홍길동도 10만 점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40만 점이 안 돼서 3%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하이리빙의 캐시백 제도 중에서 딱 하나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캐시백이 이제 많다는 것과 하나 다르다는 건 뭐냐면 홍길동이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하이리빙이 광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하이리빙 쇼핑몰을 추천해줬기 때문에 그 추천하신 분들이 소비를 했을 때는 홍길동에게 다 합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의 HP를 보니까 포인트를 보니까 10, 20, 30, 40 다 합산이 돼서 40만 점이 되고 40만 점은 캐시백 제도 룰에 보니까 6%가 되네요. 6%면 사륙에 24, 24,000원이 되죠. 24,000원을 홍길동이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혼자 다 썼다면 가져가겠지만 40만 점은 4명이 썼기 때문에 4명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동생, 친구, 지인은 벌써 3,000원씩 다 돌려받았잖아요. 3,000원씩 다 빼주고 나니까 9,000원이 되고 24,000원에서 9,000원을 빼주고 나면 15,000원이 되죠. 그래서 홍길동은 본인이 소비한 것 플러스 이렇게 누군가의 추천을 해주었기 때문에 하이리빙 쪽에서는 홍길동에게 광고비 합쳐서 15,000원을 홍길동은 현금으로 수입을 받게 되죠. 괜찮지 않아요? 내가 어차피 소비해야 되는 거 쓰면서 내가 그냥 캐시백도 이마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줬더니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어플들도 많이 추천들을 해주게 되는데 근데 이 상태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약간 그림이 조금 이제 안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한참 그런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구조들을 봤을 때 이런 그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단계나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내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빨리 시작을 한 사람이 수입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 4명 중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친구도 지인도 일단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단계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그럼 이것도 더 빨리 시작을 하는 사람이 수입을 많이 가져가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홍길동에게도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던 사람이 있었죠. 유재석이 홍길동에게 추천을 해줬는데요. 그러면 유재석이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재석의 수입은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재석도 똑같이 한 10만 점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유재석을 기준으로 둔다면 합산이 되니까 유재석은 50만 점이 되겠죠? 50만 점은 120만 점이 안 돼서 똑같이 6%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5, 6에 33만 원이 되는데 50만 점을 유재석이 다 쓴 게 아니고 5명이 썼기 때문에 4명의 몫을 빼줘야 되죠. 이 4명의 몫은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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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다 합쳐서 24,000원이 되죠. 그래서 3만 원에서 24,000원을 빼주니까 6,000원이 남게 되고 유재석은 본인이 소비한 것 플러스 누군가에게 그렇게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하이리빙에서 그만큼의 광고비를 줘서 6,000원의 수입을 갖게 되는 거죠. 유재석이 더 빨리 시작했고 총 매출로 보자면 HP로 보자면 더 많지만 수입은 홍길동이 더 많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이리빙에서 어떠한 수익이 생기든지 간에 무조건
가장 늦게 가입한 분부터 수입을 주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더 빨리 시작한 사람들한테 수입을 주다 보니까 늦게 가입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이리뷰는 무조건 가장 나중에 가입한 순서대로, 그리고 노력순이죠. 자, 이 5명에서 보면 동생, 친구, 지인은 소비만 했어요. 근데 홍길동은 3명에게 추천을 해줬고 유재석은 1명에게 추천을 해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리빙 쇼핑몰은 추천을 해줬을 때 수입을 총 35%에서 저 제도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유재석은 1명에게 추천을 해줬고 홍길동은 3명에게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홍길동이 더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홍길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생, 친구, 지인, 동창 주변의 이웃에게도. 그래서 이 동생 혼자 쓴 게 아니고, 동생도 소비를 해보니까 하이링 제품을 써보니까 괜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이제 예시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동생, 친구, 지인, 그 동창이나 이웃도 다 한 100만 점씩 썼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100만 점은 여기에 보면 120만 점이 안 되잖아요. 그럼 6%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6만 원씩을 돌려받게 되죠. 동생 혼자 6만 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소비한 분들에 의해서 3,000원도, 7,000원도, 24,000원도 이렇게 다 돌려받겠죠. 어찌됐든 동생을 통해서 다 쓰신 분들이 한 6만 원을 가지고 다 또 나눠 갖게 되는 거고요. 내가 소비하고 노력한 만큼. 근데 지금 기준은 이제 홍길동을 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홍길동은 다 합산이 되잖아요. 우린 컴퓨터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길동의 GP는 다 합쳐서 500만 점이 되죠. 500만 점은 캐시백 제도에 보면 17%가 되고, 17%는 85만 원이 되는데, 당연히 85만 원을 홍길동이 다 가져갈 수는 없죠. 가장 나중에 가입한 분부터 다 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을 다 드렸을 때 6만 원이 이렇게 5라인이 되니까 30만 원이 되고, 85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니까 55만 원이 되죠. 그래서 홍길동은 그 다음 달에 55만 원의 하이리빙 쇼핑몰을 추천해준 광고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55만 원이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엄청 큰 돈도 아니지만,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한 5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면 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 55만 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연금처럼 나온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금처럼 나오는 수입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가 연금처럼 나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이리빙은 1일부터 말일까지 HP를 다 합쳐요. 그리고 18일날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면 8월 달에 500만 점이 넘으면 9월 달에 나올 거예요. 9월 달에 500만 점이 넘으면 나오겠죠. 만약에 500만 점이 안 되면 조금 나올 거고, 500만 점이 넘어가면 더 많이 나오겠죠? 500만 점이 지속적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분들이 집에서 다 사용했던 제품들은 생활비였었다는 거죠. 아까 카탈로그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재구매가 이어지고 소비자들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신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96년도에 하이리빙에서 나왔던 전 제품이거든요. 그냥 한 장이 아니고 전 제품. 근데 지금은 지속적인 신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홍길동을 통해서 500만 점이 됐을 때 우리는 하이패밀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수입은 대략 60에서 70만 원 정도 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A나 B가 A가 500만 점이 넘고 홍길동을 통해서 500만 점이 되든, 아니면 A나 B가 이렇게 500만 점이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프론티어 마스터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수입은 대략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500만 점 라인이 3라인 또는 4라인이 되면 저희는 마스터입니다. 또는 프론티어 하이 마스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수입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또 추가적인 혜택이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학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제 딸이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아마 9월 달이 되면은 또 재학증명서를 또 회사에서는 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다음 달에 그 학자금이 나와요. 대학생은 300만 원을 2번 나눠서 주니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 받았거든요. 이제
다음 이제 마지막 학기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학기 학자금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나겠죠. 하여튼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학자금을 다 주고요. 그리고 연말 보너스 이제 뭐 회사로 보자면 성과급 같은 건데 저희는 뭐 직원은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6개월 단위로 나눠서 또 지급을 해주죠. 그리고 부부 해외 티켓이 매년 나오죠.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여행을 갔을 때인데 2010년도에 필리핀 세부를 갔었고 저희가 3년에 한 번씩은 또 가족 여행이죠. 부모님이나 자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딸이 이제 저는 하나인데 이렇게 좀 어리죠. 11년도니까 저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같이 갔었고 12년도에는 이제 랑카 저를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저희 스포너님 분이시고 이때 이제 지금은 하이마스터 확정이 되면은 해외를 갔는데 이제 이때는 제주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갔었고 13년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 14년도에는 사이판 갔는데 이제 3년 전부터 우리 아이도 좀 컸죠. 그리고 15년도에는 크루즈 갔었고 16년도에는 중국 서안, 17년도에는 다낭 갔는데 이제 더 많이 컸죠 아이가. 그리고 18년도에는 카오락이었고 19년도에는 오키나와. 그리고 이때를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여행을 못 갔죠.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회사에선 그만큼의 또 보상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태국 푸켓이 또 가족여행이어서 저희는 이제 뭐 저희 형님 네 분하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또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베트남 나트랑을 다녀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나트랑 다녀오신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여행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우리가 너무 나트랑 한번 다녀오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나트랑 달랏을 이어서 가는데 나트랑에 잠깐 거쳤다가 달랏 갔다가 나트랑에 다시 잠깐 왔다가 다시 오시는 대부분이 그런 코스더라고요. 하이빙 여행을 꼭 한번 가보셔야지 여행에 대한 그 퀄리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500만 점이 다른 나이 되면은 하이마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수익은 대략 한 5, 6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그런 혜택들은 다 학자금이라든지 여행, 보너스 혜택들은 다 동일하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자이언트, 임페리얼, 로얄 오너 막 이렇게 많은 핀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하이마스터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런 수입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의 3원칙이 뭐냐면 100% 애용이죠. 물론 하이빙 제품을 다 사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하이빙 치약을 써보고 샴푸를 써봤을 때 그걸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하이빙 스킨 로션을 사용했을 때 비타민을 먹어봤을 때 그걸 다른 분들에게 추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이빙에서 나온 제품들 내가 꼭 필요해서 써야 된다는 건 아마 하이빙 제품 써보시면 훨씬 더 사업이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미팅, 세미나 왜 그러냐면 처음 특히 시작하실 때는 경험이 없잖아요. 이 미팅에서 배우고 세미나에서 좀 더 크게 성공하신 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이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천을 내가 소비만 해도 어차피 수입은 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줬을 때 그 수입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업이 관심 있는 분들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이빙은 생활 필수품 종합 쇼핑몰이고요. 어차피 누구나 사용하는 생필품을 하이빙 쇼핑몰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생활비는 줄고 누군가에게 추천을 하면 35%의 캐시백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35%의 캐시백이 누군가에게는 부업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직업이 되죠. 저도 물론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직업이 됐죠. 자, 하이빙 사업 왜 지금 시작을 해야지 될까요? 자, 100살 삽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예전에 100살 얘기했을 때, 설마 100살 살겠어? 100살 사셔도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사실 정도로 지금 건강, 의료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오래 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또 다른 직업을 잘 찾지 못하면 또 다른 자영업이나 끊임없이 내가 어찌됐든 일을 찾게 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게 지금 현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력, 건강 이 두 개의 기둥이 받쳐준다면 장수는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 되겠죠. 하이빙 통해서 제가 이거 태블릿에 항상 이렇게 맨 앞에 넣어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매달 18일날 우리가 이제 그 18일날 돈이 들어오잖아요. 매달 1000만 원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연금처럼.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1,000만 이상의 많은 수익을 벌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우리 한 요 정도까지는, 하이리빙에서, 수익을 벌어오면, 오래 살고, 축복인 거죠. 하이리빙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삶들을 건강하게,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기 계신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 레그를 위하여 우리 함께 파이팅! 감사합니다.